네, 이번 시간에는 로직에서 제공하는 가상악기 중에 ES1이라는 Subtractive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와 사용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1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 CST 라이브러리에서 어쿠스틱 피아노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미리 만들어진 어떤 패치들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 로직 인스트루먼트에서 ES1 Subtractive 신디사이저를 선택을 해서 그 신디사이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악기 트랙에서 불러오게 되면 왼쪽 아래에 이렇게 ES1이라는 신디사이저가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ES1의 기본적인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ES1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오실레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파형과 그다음에 필터, 그리고 뭐 LFO라든지 엔벨로프를 통해서 소리를 변화하게 되는데, 먼저 이번 시간에는 오실레이터, 그리고 필터, 그리고 엔벨로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파형의 기본적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프리셋 중에 리셋 세팅이라는 걸 세팅을 해서 기본 세팅으로 만들어 놓고요. 네, 이런 소리가 나는데, 먼저 두 개의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위에 있는 첫 번째 오실레이터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필터는 다 열고 오픈을 하고, 드라이브는 없애고, 레조넌스도 없애고, 네,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벨로프도 살짝 기본값으로 만지고, 네,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 채널 이퀄라이저에 있는 아날라이저를 통해서 파형의 특징을 좀 눈으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라이앵글 파형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라이앵글 파형은 기본 주파수, 지금 440에 해당하는 이 기본 주파수와 함께 옥타브 밖에 있는 오도음이 같이 연주가 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배음이 많이 없는, 배음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파형입니다. 그리고 그 서우투스 파형, 톱니 파형이라고 하는 이 파형은 네, 보시다시피 기본 주파수와 함께 존재하는 모든 배음을 포함하는 그런 파형입니다. 그래서 네, 연주하는 걸 보면 배음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소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펄스 파형 중에 이렇게 좌우가 똑같은 크기가 되어 있는 파형을 스퀘어 파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봐서는 별 차이 모르겠으니까 네, 두 파형을 번갈아 가면서 들으면서 눈으로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퀘어 파형이고, 네, 이게 톱니 파형. 다시, 네, 이게 스퀘어 파형이고, 이게 톱니 파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배음이 있는 파형에서 네, 특정 위치의 배음들이 빠지게 되는데, 이 배음이 있는 위치가 바로 옥타브입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 파형은 굉장히 화려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옥타브가 없는, 그러니까 같은 음이 아닌 다른 음정의 배음들만 들려가지고요. 그래서 보다 좀 화려한 소리를 내는 그런 파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스퀘어 파형의 그 이 파형의 폭을 조정을 해가지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펄스 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펄스 파형은, 그러니까 이 폭을 변화시키면 어떤 식으로 배음이 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서투스, 그 톱니 파형에서 있었던 모든 배음들의 구조가 이렇게 펄스 폭을 이렇게 스퀘어 파형부터 이렇게 극단적인 펄스 파형의 모습까지 변화시키면 배음 구조가 실시각각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복잡한 배음 구조는 실제 존재하는 악기들의 소리를 흉내낼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파형입니다. 그래서 뭐 일정하게 균등한 어떤 배음 구조라든지 특정한 배음이 빠져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복잡한 형태의 배음 구조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펄스 파형을 사용해서
소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필터를 설명할 텐데, 네, 필터에는 컷오프랑 레조넌스라는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통해서 높은 음역대의 배음을 깎아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우투스의 묻은 배음을 필터를 내리면 서서히 필터를 내리면 그러니까 배음이 깎여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레조넌스라는 것은 이 필터링 되는 그 로우 패스 필터가 필터링하는 그 주파수 대역을 강조하는 그런 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링을 하게 되면 필터링 되는 특정 주파수가 강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양한 소리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벨로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 엔벨로프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되는 볼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값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 현재 ES1에서는 그 앰프 엔벨로프, 즉 볼륨에 대한 엔벨로프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파라미터는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라고 부르고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ADSR로 표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스테인을 최대값으로 올려놓고 다른 값을 내려놓는 게 기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택은 여러분들이 연주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최대 볼륨까지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롱, 숏 이렇게 두 가지인데, 길게 두면 여러분들이 연주를 시작했을 때 서서히 최대값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짧게 두면 올라가는 시간이 여기에 설정한 값으로 걸릴 만큼의 시간 동안 최대값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디케이라는 것은 서스테인에서 설정한 값, 즉 최대값에서 서스테인에 설정한 값까지 떨어지는데, 볼륨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스테인을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디케이 값은 어떤 값을 설정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서스테인을 좀 낮게 하고 디케이 값을 길게 잡으면 최대값에서 서스테인에서 설정한 값까지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디케이 값을 좀 짧게 하면 서스테인으로 설정한 값까지 빠른 시간 안에 볼륨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릴리즈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 릴리즈는 여러분들이 연주를 시작하고 난 다음 연주를 끝마쳤을 때, 즉 건반을 연주하고 건반을 떼었을 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역시나 롱, 숏 이렇게 길거나 짧거나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길게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다가 건반에서 손을 떼었을 때도 소리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짧게 두면 건반에서 손을 떼면 바로바로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중에 서브트랙티브 신디사이저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직 뭐 글라이드라든지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그리고 라우터를 통한 어떤 파라미터의 연결, 그리고 모듈레이션 엔벨로프, 뭐 그 외의 기본적인 ES1의 세팅 값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해 드리지 못하고요. 아마 다음 학기에 보다 심도 있게 신디사이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ES1을 통해서 다양한 음색을 프로그래밍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프리셋 중에 뭐 신디사이저 리드라든가 패드라든가 베이스 등의 미리 프로그래밍 된 소리들을 선택을 해서 기본적인 소리들의 구성과 이런 프로그래밍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신디사이징의 기본적인 어떤 방법을 공부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